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응급간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급간호가 양은 좀 많은데 또 막상 보면은 금방 공부하실 수 있는 과목이에요. 약간 위기탈출 넘버원 이 프로그램 생각하시면서 케이스별로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걸 제일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출혈이 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 할 때, 뭐 뱀한테 물렸을 때 뭐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좀 실생활이랑도 많이 연관돼서 양은 좀 많지만 또 보다 보면 재밌게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급간호란 뭐냐면 이제 생명을 구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2차적으로 더 병이 나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임시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치료는 못하고 너무 긴박하니까 재빠르게 처치해가지고 생명을 살리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는 거, 2차적으로 더 나빠지는 걸 빨리 방지하는 게 바로 응급간호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신속성과 안전하게 빨리 처리하는 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응급 환자라 하면은 빨리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 보존이 어렵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중대한 위해라 하면 이제 뇌나 심장 쪽에 좀 무리가 가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요런 걸로 판단되는 환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응급처치는 그래서 응급 환자한테 행해지는 이런 처치 같은 응급 환자한테 행해지는 이런 필요한 처치 같은 걸 말을 하는 거겠죠. 응급의료라 하면은 이제 생명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한테 하는 모든 상담, 구조, 이송, 뭐 진료 등 모든 조치를 응급의료라고 하고, 응급의료 종사자라 하면은 이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뭐 의료인이라든지 응급구조사를 말하는데, 이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1급은 대학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딸 수 있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험을 쳐서 자격을 인증받으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는 어쨌든 재빠르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통신망과 이런 운영, 구급차 이런 것들이 잘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체계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처음으로 응급 환자를 발견했다 이러면 처치를 해야죠. 그래서 응급 환자 발견했으니 빨리 와주세요 하고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바로 삐뽀삐뽀 하면서 빨리 출동을 하고, 또 출발하는 동시에 어떻게 구급처치 해주세요 이런 방법도 알려주면서 어느 병원이 탁월할지 이런 병원 선택까지 빠르게 돼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가 동시에 현장에 지휘도 하고, 동시에 사후에 어떻게 병원에 갈지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응급처치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급차에서 병원에서 이제 현장으로 어떻게 처치를 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지 이런 거 다 통신으로 잘 네트워크 돼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이송돼 있다면 의료진한테 이제 응급처치가 아닌 이젠 진짜 진료를 받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으로 이런 구급차 현장 병원을 이어주면서 이렇게 잘 의사소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급 구조를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현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환자가 웬만해서는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병원 빨리 가세요, 걸어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응급 환자들은 괜히 걷고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환자가 이제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특히 환자가 무의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뭐 떨어진 건지 아니면 깨진 약병을 먹고 약 먹고 쓰러진 건지 이런 주변에 단서가 될 만한 거를 이제 빨리 이거 신고할 때 말을 해주면 좋겠죠. 환자가 쓰러졌는데 뭐 주변에 뭐 약병이 이런 게 있었어요 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 단서를 같이 주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뭐 다른 환자가 더 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한테 혹시 목격자가 있다면은 뭐 사고가 어떻게 생겼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환자의 뭐 과거 병력 이런 걸 알아두면 나중에 처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뭐 신고할 때도 알려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이제 기본 조사를 해야 돼요. 기본 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의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죠. 의식이 있어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또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식을 확인해보고 의식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제 가슴 압박, 이게 체스트거든요. 그래서 가슴 압박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 이런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다친 환자라면은, 좀 외상이 있는 환자라면 뭐 다른 장애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 뭐 상처 같은 데 노출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환자의 이제 뭐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본 조사를 하죠. 그리고 응급의료 서비스 기관에 이제 도움을 청할 때 이제 빠르게 처치를 하고 또 이 지역을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현장에 알 수 있는 전화번호, 연락처도 같이 주고 그다음에 부상자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내가 신고하는 사람 누구인지 이렇게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면 빠르게 준비하고 조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환자 상태라든지 언제 발견했는지 증상이나 아니면 지금 응급처치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라든지 계속 그거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디렉션을 주겠죠. 그리고 필요한 응급처치 도구가 있다면 이런 거 빨리 가져와서 뭐 응급차 올 때까지, 구조자들이 올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 다음은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제 생명 위협할 요소는 아니지만 뭐 다른 증상이나 부상이 있다면은 이런 정보를 같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환자 활력 징후를 계속 체크해 준다든가 아니면 응급처치를 하는 도중에 이제 다 하고 나면 이제 머리나 발끝까지 뭐 다른 데 다친 데가 없는지 이런 거 봐주면 좋겠죠. 그래서 보는 순서는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머리 부분에 뭐 부딪힌 게 없는지 부상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코, 눈, 가슴, 복부, 골반, 팔다리, 척추 순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도 분류하고 이렇게 처치 순위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긴급한 환자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이 응급 환자라고 하더라도 A가 더 급하다면 우리는 A한테 우선 처치를 해주고 먼저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응급 환자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좋은데, 이제 긴급한 환자, 진짜 긴급해가지고 빨리 처치를 해야 돼요. 빨리 처치를 하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환자거든요. 대부분은 호흡 곤란이나 호흡 정지가 이상이 있는 환자입니다. 또는 심장마비가 좀 의심이 돼요. 그래서 심정지 위험이 있는 환자, 빨리 심폐소생술 하면 살아날 수 있겠죠. 또는 기도에 화상을 입거나 좀 안면 화상, 좀 화상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경추가 손상된 사람, 아니면 진짜 이제 막 대량으로 출혈이 나가지고 쇼크가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사람도 빨리 구해가지고 응급처치 해주면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머리 부분이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은 복부가 이렇게 열린 상처, 그러니까 복부가 뭐 갈라졌다든가 아니면 골반 골절, 뭐 심장병, 뭐 쇼크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구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조하면은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은 응급 환자예요. 이 사람들은 막 진짜 긴급 환자만큼 위독한 상태는 아니지만 조기에 처치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어쨌든 응급처치는 해줘야죠. 막 얼굴에 막 심한 화상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화상을 입었다면 우리 빨리 처치를 해줘야 되고, 경추 위에 다른 부분 척추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의 출혈, 여기는 대량 출혈이에요. 근데 좀 출혈 증상이 있다든지 뭐 골절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긴 한데 막 당장 막 응급처치를 빠르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줘라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비응급 환자는 구급으로 이렇게 처리할 필요 없고 그냥 가벼운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피가 난다든가 그냥 단순 탈골 또는 뭐 정신과장애, 뭐 단순한 골절이나 타박상 뭐 요 정도죠. 그 다음은 지연 환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사망을 했거나 구해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구하느니 빨리 더 급한 응급 환자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할 정도로 이 지연 환자는 가능성이 없거나 이미 사망한 환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이나 몸 같은 부분이 절단됐다 이런 사람들은 응급처치해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낮겠죠. 아니면 이미 사망한 사람 또는 심폐소생술이 효과가 없는 사람, 이미 구조해도 그러면은 심정지 멈춰서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응급 단계 살짝 이해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을 볼게요. 이거는 응급 간호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막 산불이 나서 막
응급 상황으로 막 환자들을 구조하는데 그냥 산불난 상황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환자 안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호흡을 1순위로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출혈, 그 다음에 뭐 약 같은 중독이 있는지, 그 다음은 골절 및 상처 간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면은 호흡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이 뭔가 다쳤다 하면은 의식 상태 이런 거 한번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목이나 흉부에 이렇게 좀 열려있는 상처, 이렇게 뭔가 뚫린 상처가 있다면 빨리 막아서 공기가 혈관이나 폐에 들어가는 걸 방지를 해야죠. 그리고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무조건 똑바로 누워가지고 고정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는 상처를 보호하고 부목을 대준 상태에서 이송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간혹가다 뭐 내장이 튀어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면은 이 내장을 튀어나왔으니까 다시 넣어줘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장이 튀어나왔다면 내 무릎을 세우는 이유는 이거 배행하이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배행하이가 복부에 힘이 안 들어가서 가장 편한 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릎을 세워서 배행하이 자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내장은 그냥 맑은 거즈에다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덮어야지 이거 강제로 내가 넣어주겠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봐주시고 혹시 절단 부위가 있다면은 이거 방포에 싸서 비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얼음 있는 곳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얼음에 직접 이 신체 조각 절단 부위 이게 직접 닿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괴사가 일어나서 못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냉장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한번 비닐 주머니로 감싸고 그 다음에 얼음 있는 곳에 차갑게 해서 넣어주되 이게 직접 닿게는 하지 말아라. 요 부분 이 문장 잘 이해해가지고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나 아니면 머리가 다쳤거나 복부 손상 아니면 심한 출혈 환자는 물이나 음료를 주면 안 돼요. 질식 위험도 있고 뭐 수술 바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물, 음료 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한다면은 빨리 환자의 모든 정보를 다 주고 급하다면 이제 환자 옷이나 손목에 달아주거나 아니면 빨리 전화로 이동하는 동안 내용을 전달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송할 때 운반기구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잘 하면은 빨리 우리가 회복해서 신체 손상 없이 이게 빠르게 치료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잘못했다, 움직이면 안 되는 환자인데 막 덜렁덜렁 움직이면서 이송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 후유증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구급 요원 왔다고 이렇게 다쳤어요 하고 상처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게 뭔 상황이야 이러면서 우성우성 하면은 막 오히려 더 혼선스럽고 이게 상황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렇게 막 상처 보여주고 환자 구경시켜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요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빨리 기도를 유지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그리고 턱을 들어줄 정도로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확보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1순위 응급처치고요. 그리고 혹시나 기도 내에 이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뭐 막힌 게 있는 건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뭔가 걸렸다면 이거 빠르게 제거해서 빨리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처치해주는 것이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면 기도 유지입니다. 숨쉬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은 지혈이에요. 이제 출혈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지혈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동맥같이 이제 깊은 곳을 베었다면은 동맥은 완전 깊은 곳에서 피가 콸콸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혈하지 않으면은 진짜 출혈이 크게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지혈을 해가지고 병원에 이송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혈에도 단계가 있어요. 이제 상처 부위를 손바닥으로 눌러가지고 압박을 하거나 압박붕대로 단단히 감아가지고 직접 압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박을 하면서 거상이라고 해가지고 심장보다 높게 두면은 피가 이렇게 잘 못 올라가니까 출혈이 안 나겠죠. 출혈이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출혈 부위를 손이나 아니면 압박붕대로 눌러가지고 직접 압박해주는 방법이 있고 다음은 국소 거상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혈을 했는데도 피가 계속 난다 이러면 심장보다 아무래도 높게 해주면은 출혈량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지압이에요.
만약에 손가락에서 이렇게 피가 많이 흘러요. 근데 지압도 했고, 그 다음에 팔도 높이 들었는데 계속 피가 난다면, 여기를 눌러주면 더 피가 나니까, 요 손목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보다 더 윗부분을 더 압박해줘서 더 꽉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맥을 눌러가지고, 지혈을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혈대를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지혈대는 이제 진짜 대출혈이 났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방법인데, 왜 마지막에 하냐면 얘 잘못하면은 괴사 일어나서 잘라야 돼요. 오히려 지혈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괴사가 일어나서 팔을 못 쓰게 되면 이건 응급처치로서 꽝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지혈대 사용은 정말 대출혈이 날 때 최후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괴사 생기니까 진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혈대 언제 했다고 몇 시에 지혈대 했음이라고 이거를 표식을 꼭 써줘야 돼요. 그리고 20분 이상 지혈을 했다면 이거 잠깐 풀어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순환이 안 돼서 괴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시간 잘 보이게 해주고 시간 체크 잘해서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실이나 새끼줄, 고무, 철사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압박이 너무 돼서 피부 조직에 괴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5cm 폭으로 넓은 천을 접어가지고 넓게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팔을 지혈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넓은 천으로 이렇게 꽉 묶어주는 거하고 새끼줄로 이렇게 꽉 묶어주는 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꼭 넓은 천으로 해야 되고 뭐 철사라든지 뭐 새끼줄 같이 이런 끈 같은 류 쓰지 말아라. 그리고 출혈이 멎지 않는다면 이거 진짜 대수술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나 음료 같은 거 먹을 거 강제로 먹이지 마라. 요게 지혈의 포인트 응급 처치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쇼크 예방이에요. 이 쇼크는 응급처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성인간호, 뭐 모성간호, 뭐 간호실기에서도 계속 쇼크, 뭐 쇼크간호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쇼크 예방은 단순히 이거 응급간호 공부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꼭 알아두시면 여기저기 넓게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쇼크는 질병은 아니고요.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에 의해서 순환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피가 제대로 안 도는 거예요. 알레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출혈이 심하게 와서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가 정상적으로 돌지 않는 상태다 보니 피가 안 돌아요. 그래서 피부가 창백해지겠죠. 그리고 심장은 피가 안 도니까 이거 왜 피가 안 돌지 하고 더 빨리 팡팡팡 뛰면서 빨라지면서 대신에 뭔가 심장만 빨라지고 마음은 급한지 이게 제대로 안 뛰어가지고 혈압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심계항진이 오고요. 그 다음에 피부도 차고 축축해지고 뭐 땀이 날 수도 있고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혈압도 진짜 저혈압으로 뚝 떨어집니다. 대신 빈맥이라고 해서 심장만 빨라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면은 1순위가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자세. 왜냐면 피가 안 돌아요. 피가 안 돌기 때문에 다리에 있는 피라도 빨리 보내가지고 머리랑 심장 요쪽이라도 돌아라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뭔가 쇼크가 왔다 이러면 다리부터 들어줍니다. 이게 트렌델렌버그 체위예요. 머리 부분이나 이제 가슴 부분이 손상이 됐다면은 누워있기보다는 상체를 약간 세워주는 게 좀 더 이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일단 쇼크 1순위 하면 트렌델렌버그 체위입니다.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요 등을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렇다고 난로같이 이런 뜨거운 기구를 직접 닿게 해주면 오히려 왜 이렇게 뜨겁지 이러면서 몸을 더 차갑게 해야 되는군 이래가지고 체온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체온 떨어지는 건 그냥 담요만 덮어서 체온 보존을 해주세요. 막 난로 뭐 핫팩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부 손상이나 뭐 무의식 환자, 뭐 출혈 환자, 수술 환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금식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상처 간호예요. 상처가 깊지 않다면은 빨리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요. 그리고 막 혈액 응고 부위라면 이거 딱지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면 방금 막 이게 딱지 져가지고 지혈이 됐는데 웬 딱지지 하고 확 떼버리면 출혈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흉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딱지가 졌다면은 이 상처 부위 함부로 만지지 말고 자극하지 말아라. 요게 상처 보호의 응급 간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응급 환자를 운반을 하는데 일단 응급처치에 맞췄겠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병원으로 신속하게 운반해줘야 되고, 그리고 침대에 단단히 고정해주고, 또 이동하는 동안 활력 징후 수시로 체크하고 상태 확인하는 게 좋겠죠. 심폐소생술이라 하면은 응급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공호흡을 하거나 인공순환을 시도하면서 심장가대에 산소를 빨리 공급해서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 순서도 알아야 되지만 이 순서에 따른 자세한 방법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의식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환자가 쓰러졌다 발견했다면 어깨를 살짝 두드려 보면서 눈 떠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의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근데 반응도 없고 의식이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119에다가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요. 요청하는 동시에 제세동기 빨리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든 어쨌든 해서 빨리 제세동기도 같이 가져와야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119 오는 동안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엔 자세를 교정해줘야 돼요.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혀줘야 됩니다. 말랑말랑하거나 아니면은 좀 경사진 바닥, 좀 울퉁불퉁한 바닥 이런 거 안 돼요. 반드시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혀가지고 똑바로 앙화의를 취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흉부 압박이라고 해서 이거는 C라고 약자를 쓰는데 이 C 약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흉부 압박을 할 건데 지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흉골이라고 있는데 흉골 아래 절반 정도 2분의 1 지점에 여기서 말장난 많이 나와요. 손꿈치로 압박을 합니다. 손꿈치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손꿈치라 하면은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강아지 발 같네요.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면 여기 손바닥과 이 손꿈치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요 손꿈치로 압박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함정 문제가 나오냐면 손가락으로 눌러준다, 손바닥 전체로 눌러준다, 이런 식으로 말이 변형해서 나오거든요. 다 틀리고 손꿈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손꿈치로 눌러준다. 그리고 팔을 살짝 구부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고요. 팔은 직각으로 곧게 펴줘야 돼요. 지금 반듯하게 펴줬죠. 그래서 팔은 곧게 펴고 요 손꿈치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성인하고 소아가 좀 달라요. 성인은 5cm 정도로 흉부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콱콱 눌러주고요. 아기 같은 경우는 한 4cm에서 5cm? 성인하고 비슷하지만 어쨌든 약간 성인보단 짧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분당 횟수는 똑같아요. 둘 다 성인이든 소아든 100회에서 120회,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속도로 우리가 흉부 압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인공호흡도 해줄 건데 이게 1인이 구조하냐, 2인이 구조하냐, 성인이냐, 소아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30대 2예요. 그래서 성인이든 소아든 간에 어쨌든, 흉부 압박하고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로 외우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헷갈리냐면, 소아 같은 경우에 혼자 구조했다면 30대 2로 하는데 의료인이 2명에서 구조했다면 아무래도 능숙하고 이래서 그런지 15대 2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절반 정도였던 것 같아 이래서 어설프게 기억하면 그치 소아한테 의료인 2명이 구조했을 때 15대 1이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헷갈리기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15대 1로 자신있게 이렇게 딱 답을 고를 건데 이러면 틀립니다. 15대 1이 아니라 15대 2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 부분 은근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흉부 압박하고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가 맞지만 소아인 경우 2명에서 구조했다면 15대 2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인 같은 경우 이제 손꿈치로 압박을 했는데 아기 같은 경우는 워낙 약하니까 검지나 중지 또는 중지와 약지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흉부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인 기준으로는 손꿈치로 압박을 5cm 정도로 콱콱 눌러주고 속도는 100회에서 120회,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해주고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라는 거, 소아는 2명에서 했을 때 15대 2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다음은 기도 개방을 해줘야 돼요. 에어웨이라고 해서 얘는 약자를 A라고 씁니다. 그래서 기도 개방이고요. 머리를 살짝 들어가지고 턱을 살짝 젖혀주면은 이제 기도가 잘 열려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죠. 이 주의사항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추 손상이 의심된다면 아무리 기도 개방을 해줘야 한다 하더라도 머리를 젖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 확보 어떻게 해요? 아래 턱만 살짝 들어주세요. 보통은 기도를 확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확 꺾어가지고 이제 턱도 이렇게 높이 들어주는데 경추 손상, 여기 목뼈죠. 목뼈가 좀 골절된 것 같다, 좀 의심이 된다 이럴 때는 머리 젖히지 말고 그냥 턱만 살짝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 개방을 해줍니다. 다음은 인공호흡이에요. 얘는 약자가 B예요, B. 그래가지고 B라고 쓰고,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확보가 됐다면 코를 꼭 막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숨을 불어넣을 때 코로 다 빠져나가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를 꼭 막아주고 그 다음에 입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숨을 불어주는데, 이때 가슴이 이렇게 숨 불어올릴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부풀어 오른다면 뭔가 코 부분에 뭔가 새거나 아니면 입을 완전히 덮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꼭 막아주고 입도 완전히 덮고 가슴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지 숨 불어 넣을 때 요거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2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5대 2의 비율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30대 2의 비율도 여기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요 순서가 중요한데, 그래서 흉부 압박을 C라고 쓰고 기도 개방을 A, 그 다음에 인공호흡은 B 이래가지고 심폐소생술 순서가 맞는 것은 이래가지고 C, A, B 이렇게 약자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 가슴 압박, A 기도 확보, B 인공호흡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환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의식을 회복한 거죠. 의식을 회복했다면은 이렇게 축으로 돌려가지고 머리 옆으로 돌려가지고 기도 막히는 거 이렇게 방지를 해주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가슴 압박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공호흡하고, 30대 2의 비율로 하고, 소아인 경우에만 의료인이 2명 구조했을 때 15대 2였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 의식을 회복 안 했다 이러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19 올 때까지. 근데 이거는 보통 쓰러졌을 때 케이스고, 물에 빠진 사람은 반대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좀 순서가 다른데, 먼저 기도부터 확보하고 인공호흡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는 A, B, C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통 심폐소생술 하면 C, A, B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반복을 했는데도 이게 안 돌아온다 이러면 우리 제세동기 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쉬워가지고 이 부분 틀리는 경우 많아요. 제세동기 이거 사용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러면은 뭘 먼저 해야 되지 이러면서 되게 당황하거든요. 답이 전원부터 켜다예요. 너무 생뚱맞죠? 당연히 전원부터 켜야죠. 이거는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좀 생뚱맞아서 틀리는 문제인데, 제세동기 사용하려면 전원부터 켜줘야죠. 전원부터 켜주고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할 거예요. 어디에 부착하냐면 왼쪽 젖꼭지 옆에 겨드랑이랑 이제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붙여놓고 이제 하면은 제세동기가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분석 중 이러면서 음성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 손 떼줘야 돼요. 손을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내게 같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이러면 주의사항이 손을 떼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판단을 해요. 지금 제세동 해줘야 됩니다 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충전되는 동안 계속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걸 반복을 해주고요. 그리고 환자 상태를 위해 심폐소생술 계속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순서에 맞춰서 다시 심폐소생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세동기를 시행할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충전이 완료가 되면 제세동 버튼이 이제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환자한테 떨어지세요 이래서 떨어진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세동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주의사항이 꼭 환자한테 떨어진 거 확인하고. 그래서 여기서 환자한테 손 떼야 되는 케이스가 2개 있어요. 제세동 시행할 때, 심장 분석, 이거 리듬 분석할 때, 이때 반드시 환자한테 떨어지고,
그래서 재세동을 했는데 안 깨어났다 이러면 119 도착할 때까지 이제 흉부 압박, 인공호흡 30대 2 비율로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재세동기로 2분마다 심장 리듬 계속 반복 분석하면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가볍게 보면은 반응 없는 환자를 발견했다 이러면 여보세요라든지 괜찮으세요라든지 이래서 살짝 흔들어 보면서 의식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의식이 없다 이러면 119에 신고하죠. 신고하는 동시에 재세동기 준비하고, 그리고 뭔가 호흡 같은 상태를 확인했는데 뭔가 안 쉬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 이러면 우리 심폐소생술 해줍니다. CAB죠. 그래서 가슴 압박, 기도 확보, 인공호흡 이거를 시작을 해주고, 대신에 익수자인 경우에는 ABC 순서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CAB, 가슴, 기도 확보, 인공호흡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재세동기 전원 켜고, 그래가지고 재세동기 패드 붙이고, 그래서 리듬을 분석을 하는데 재세동이 불필요해요 이러면은 심폐소생술 계속 해주면 되고요. 근데 재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우리 이거 충전되는 동안 심폐소생술 계속 해주고, 재세동 충전 완료되면 다 떨어지세요 이래서 버튼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심폐소생술 요 파트 요 부분 유튜브 같은데 실제로 하는 모습, 마네킹으로 하는 모습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